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시장이 그냥 쿵쿵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솔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종목 아실까요? 지금은 이제 청담동 투자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거의 전신이 뭐였냐면은 전설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서 나오죠. 전설의 종목인데 이때 우리나라의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종목 무려 14배가 아니라 140배가 오른 전설의 종목입니다. 몇 달 만에? 3달 만에. 3달 만에 140배 갔어요, 이때. 심지어 상한가 12%였거든요, 이때요. 12% 상한가였는데, 야, 진짜 멋진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때가 이게 얘가 CD폰, 그 휴대폰이 처음 보급될 때 이거 가지고 이제 띄운 건데, 점점점 갈 거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말고도 위성기술, 그리고 닷컴버블, 이런 거랑 겹쳐가지고 막 갔는데, 이게 그 차트거든요. 아주 1490원부터 21만원까지. 아주 이렇게. 제가 보통은 다이아 시그널 뜨면 팔자고 하는데, 다이아 시그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들고 있어도 먹기 사실 쉽지가 않다. 거기서 막 드라마에서도 막 지금이라도 붙어! 막 이러면서 이제 미친 듯이 붙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거의 에코프로가 거의 이 수준입니다. 제가 2016년에 제 기억으로 이때 에코프로를 제가 15,000원에 매수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32,000원인가? 이때 반도 팔았던 것 같아요. 32,000원쯤. 15,000원, 16,000원에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벌써 100만 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저도 만약에 15,000원에 에코프로를 한 10주만 가지고 있었어도 10주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게 얼마 수익입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런 시장 되게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냥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아까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그냥 에코프로가 올라서 이거 뚫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쪽으로 에코프로 또 가라갈 때 안 간다고 상단 쪽으로 뚫어주면 내일은 오르는 거 허락할게 에코프로야. 내일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응원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일단 크게 제가 4일 전이랑 1일 전 그러니까 이거는 월요일이고요. 이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이제 에코프로 신경 쓰지 말라. 에코프로가 올라가더라도 갈놈들 이제 갈 시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그런 길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가지고 에코프로가 뭐 오른다고 해가지고 갈놈들이 안 가고 안 갈 놈들한테 돈 뺏기고 막 이런 건 없었다. 뭐 반도체는 좀 오늘 에코프로 쪽으로 돈을 뺏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이미 시총이 50조 이제 거대 그룹 코스닥에서 14% 에코프로 HN까지 14%의 시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거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로 인해서 종합지수는 좌지우지하겠지만은 개별주들에 대해서 뭐 돈을 막 너무 뺏기고 이러기에는 이제 또 얘도 무거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거워진 종목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만 얘가 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내 종목이 안 가네 이제 이러지는 말자고요. 이제 그런 시간은 조금 끝난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돌 만큼 돌고 있고 얘가 갈 때 또 같이 간 적도 있거든요. 4월에는요. 그런 걸 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서 에코프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요거 좀 강조드리고 에코프로는 지금 테슬라 발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재료예요, 재료. 얘가 갔으면 LNF라던가 다른 2차전지 음극재 주들도 다 미친 듯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4월에 고점을 만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얘랑 뭐 사마 알루미늄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지수는 얘만 지금 신고가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투기성 그리고 공매도 쇼커 요걸로 좀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것들도 좀 마무리가 되면은 결국에는 과열 해소는 분명히 하러 내려올 것입니다. 그거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좀 올라가줘라 에코프로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월요일날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반도체 불꽃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바이오 언제 갈까?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 좀 바이오 쪽으로 입질이 왔습니다. 형님들의 관심이 왔어요. 관심. 뭐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형님들이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요거 정도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조선주, 그리고 농업주, 그리고 원전 이런 거 여러분한테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IT도 바닥권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 좀 IT 입질하는데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돈이 선택할 때 내 당장 오늘 하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막 2, 3일씩 막 이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입질을 할 때요. 이 입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 주는 좀 기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번 주는 좀 바이오는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외국인의 선택이 진짜 올 건지 요거 조금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조금 어제 봤을 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숨통 트여줄라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는데 얘도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반기엔 좀 좋은 흐름을 한 번은 더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스피를 더 업사이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자체가. 근데 얘가 간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얘가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위로. 얘가 간다는 건 D램 메모리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IT 업종 내에서도 지금 D램과 비메모리 이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뭐 AI 그리고 햄리스, 파운드리, 기판 뭐 등등등 이런 게 돼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소부장. 쉽게 생각하면 소부장이 있겠죠. DDR5도 뭐 메모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얘네가 좀 더 이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얘네가 쉬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이렇게 올랐지만은 쉬면서 최근에 올랐던 애들이 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진짜로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는 뭐 300주 투자한 애 만에 그리고 AI 반도체, 엔비디아 발 이런 거 그리고 애플 발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이 주로 좀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그런 애들이 쉬면서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알짜하는 실적이 나오는 애들 고부가가치를 좀 봐야 될 시기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T 관련주에서는 제가 IT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비메모리나 뭐 어떻다 저떻다 카더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도체 할 거면 그냥 저는 장비주가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장비주. 여기서 더 가면 소재주 정도고. 요거 근데 하는 시기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해서 얘기 드리지만 3분기, 4분기, 1분기, 내년 2분기, 24년, 24년 이렇게 따지면 바닥은 맞아. 이렇게 내려온 건 맞아. 근데 3분기에 뛸지 4분기 뛸지 1분기 뛸지 2분기 뛸지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뉴스나 뭐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지금 벌써 더 출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대만이나 일본만큼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얘네 아시아 증시랑 키 맞추기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시장 자체 기관들도 삼성전자 미친 듯이 못 땡기는 겁니다. 아마 저랑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지금 미국의 지표라던가 금리 인상 스탠스라던가 아니면은 경기가 위축이 돼 버리면 또 디램의 수요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상 지금 현재의 경기 지표나 이런 걸로 봐서는 3분기가 저점이라고 저도 볼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지표 꺾이면 어떡할 건데? 인플레 못 잡으면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못 올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 3분기 바닥론이 점점점 밀리는 거예요. 재고 소진은 하고 있지만 재고 소진이 마냥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감산까지 하고 있는데 재고 소진이 다 안 잡히면 그건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상반 제한을 좀 걸어놓는 게 아닌가. 걸어놨다가 언제고 조금 갈 시기가 되면 딱 뚜껑 열어가지고 팍 날릴 수도 있다. 급등식으로. 개인들 못 쫓아오게 급등식으로 하면 날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지금 이런 테마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조정 얘네 이제 차익 나오고 그 다음에 생길 때 여기서는 이제 소부장 한번 진짜로 반도체도 한번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는데 요 시기가 아마 빨라도 3, 4분기는 되지 않을까? 지금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추적할 일이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반도체 쪽에서 그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땡기고 있다고. 근데 이거 탁 넣으면 뭐야? 툭 떨어진다니까요. 진짜로. 지금은 빠진 것도 아니에요. 반도체도 지금 실적이 마냥 받쳐주는 애들이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뭐 그걸 받쳐줘도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애들 있거든요. 뭐 한다 카더라 카더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애들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데 이거 탁 넣으면은 뚝 떨어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반도체 업종 조심할 때 됐고 외국인 기관 이미 차익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 점차 차익을 확대하면서 수익 확정을 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볼거는 이제 어느 섹터로 갈지 모르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는 3번 섹터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바이오랑 IT 두고서 뭐가 2번일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은 위치인 거예요. 2차 전지만 미친 듯이 올라 있을 때 지금 IT 입질 들어오고 바이오도 입질 들어오는데 어느 게 2번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에너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조선도 나쁘지가 않아요. 현재 구간으로 봐서는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중국과 다른 그런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애들은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기엔 좀 시총도 그렇고 좀 애매하죠. 자 그런 걸 따졌을 때 또 게임주도 빼먹었었죠. 그리고 엔터주 요즘 짱짱하잖아요. 이런 거. 콘텐츠주는 힘듭니다. 일단 대장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CJ ENM이 CJ CGV발로 깨져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횡령 때문에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콘텐츠 미디어는 좀 힘들고 요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는데 뭐가 대장할지는 그냥 까봐야 되는 겁니다. 뚜껑 열어봐야죠. 그거는 좀 우리가 추적해 보기로 하고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바이오 한 번은 분명히 온다. 근데 이때 갈 때 좋은 시세 분명히 낼 거다. 그리고 하반기도 또 좋고 무엇보다 대형주들 바이오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다. SK 바이오팜
얘네 4분기 투자 전환 할 겁니다. 이제 비용 처리가 3분기 끝나거든요. 비용 처리 자체가 3분기 끝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엑스코프리 그리고 내전 증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 FDA 3상 뚫은 그런 약제입니다. 요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투약하고 있고 2025년에 지금으로는 영업이익 1,800억 지금 예상이고 내년에는 한 500억대 500억대 지금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 1,800억대 되면은 SK 바이오팜의 컨센서스가 그 다음 26년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고속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3천억 전망 한번 나온다 그럼 지금 시총에서 무조건 따블은 갑니다.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컨센을 지금 못 땡겨오고 있는데 땡겨오는 거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쳤죠. 지금 실적으로 인해서 이게 재가치를 받고 있는 게 맞나 저는 지금도 셀트리온은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질 종목이 아닌데 네, 요거는 일단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야,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뭐 다른 종목까지 한번 쓱 맛을 보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설번 새로운 기술 예전에 1999년도 네, 미친 짓이지. 이것 때문에 도박 얘기가 나온 거죠.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오늘 수급을 보면요. 오늘 누가 뭐래도 역시 단독 대장은 2차전지였습니다. 수급이 지금 보면 양봉 이렇게 많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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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금양. 얘가 지금 상징적으로 오늘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금양이 진짜 2차전지가 가려면 여기까지 8만 원까지 땡겨야 된다 그랬는데 얼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금양도 갈림길이에요. 얘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금양이 8만 원까지 오면은 지금 시세를 내고서 쉬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까지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2차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정말 신선했던 거는 진짜 더럽게 안 움직이던 동박이 움직였습니다. 야, 진짜 이거 오늘 SKC 보고 살았는데 동박이 진짜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가지고 동박 관련주 이런 거.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미친 듯이 또이 한때 물체처럼 오르는 상황이 생기면은 시장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SKC 이런 애들 코스피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없어질 수 있는 건덕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EV 첨단 소재나 뭐 금양이나 뭐 나노신 소재 이런 애들도 에코프로 수혜를 받아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움직여줬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뜨고 이렇게 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건 그냥 에코프로 따라가 설거지 파동이라밖에 안 보입니다. 대주전자재로는 진짜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 이게 10배 올랐어요. 10배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근데 지금 시총이랑 시가총액이랑 그리고 실적을 비교를 하고 앞으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죠. 실리콘 음극재. 이거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앞으로 2배 가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마냥 주식이 본질의 가치로만 따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봤을 때는 아직 대주전자 재료를 세력이 막 엄청나게 막 선택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은 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시외에서 지금 조이 알루미늄이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 뭐 좀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정말 시세 좋고요. 어쨌든 2차 전지도 대충대충 둘러보면은 결국에 고점은 이렇게 4월달에 찍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걸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4월에 찍혀있죠, 고점이 대부분. 이런 친구들 다. 그냥 제가 동그라미에 그냥 쳐놓은 상태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4월에 고점 찍혀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미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4월에 좀 많이 찍혀있죠, 고점들이. 에코프로나 2차전지를 보는 시선이 같이 보는 게 아니라 2차전지 따로 그리고 에코프로도 별도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얘가 원체 시총이 크고 ETF 펀드 이런 게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 낙수 효과를 좀 보는 것도 있고 여차 싶을 때 이렇게 땡기는 거. 그리고 특히 금양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를 가지고 2차전지에서 얘가 올라가는데 2차전지 안 죽지?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또 설거지도 해야겠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과열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노란 시그널 만들고 지금 이렇게 쉬는 구간 만든 거예요. 쉬는 구간 만들고 저는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뭐 어쨌든 다시 가고 있잖아요. 뭐 눌림목 주고 좀 땡기고 있는데 노란 시그널까지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잡혀야 돼요. 끝나려면은. 근데 이거 안 끝나고 잡힐 수도 있는데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한번 올라줘라 차라리. 올라주면 좀 상큼할 것 같은데 내일. 코스닥 지수 견인 좀 해줘. 그리고 이거 보면은 여기서 걸렸죠. 여기서도 걸렸죠. 여기서도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아직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이게 이렇게 열리면은 아마 한 100만 원을 진짜 돌파 시도를 내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라 내일 그냥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딱 하고 윗꼬리 달리면 최고거든요. 윗꼬리 올려주고 시장 살려주고 윗꼬리 달고 그리고 종합지수 좀 올려주고 코스닥 그리고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죽어주면은 진짜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봐서는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새로운 기술이 100배 같잖아요. 새로운 기술. 엄청 옛날이긴 하지만 140배 같죠. 얘가 지금 제가 보니까는 옛날로 뭐 이렇게까지 뭐 땡기면 안 되지만 제가 2016년에 매매했던 기억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때 저점이 5,500원이네요. 와, 5,500원이요. 10배 하면은 55,000원. 그리고 100배 하면은 55만 원. 이미 새로운 기술을 넘어섰네요. 2016년부터 잡았다고. 근데 물론 걔는 뭐 3달 만에 투기성으로 오른 거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코프로 BM도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의 힘으로 뭐 형님들이 땡기겠다는데 지금 외국인이 땡기고 있거든요. 그럼 뭐 쇼커보도 있을 거고 어쨌든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익 큰 지금 코스닥의 시총 2위인 에코프로가 10배를 땡겼습니다. 몇 달 만에? 6개월 만에. 야, 진짜 지금 세상에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에코프로 1,000억을 샀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면 쇼커버일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갈 거면 에코프로 BM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기이합니다. 요거 실적 재무제표를 이렇게 컨센서스 보면 딱 보면은 엄청나 보이거든요. 얘가 시총 25조면 뭐야? 시총 영업이익 2조네? 그러면은 뭐 퍼벅이면은 괜찮잖아. 당기순이익 1조. 그럼 PER 20배 주면은 28조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건 에코프로 BM의 실적이죠. 얘를 22년에 까보면 영업이익은 6천억으로 찍히는데 여기서 에코프로의 이득은 350억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이게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 BM의 대주주로 에코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조금 볼 수 있겠고. 아무튼 뭐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서 요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른 업종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뻘긋뻘긋했는데 외국인 수급 보면 어쨌든 기간은 또 오늘 기간도 2차 전지 좀 버렸거든요. 여기서 뭐 금양이야 그렇다 치고 이런 것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에너지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외국인이 선택을 안 해주죠.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선택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가격 메리트 있을 때 원전 조금 재미없을 수 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오늘 좀 쉬는 모습. 최근에 수소가 나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대장주 던피어스 얘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빠질 이유가 좀 없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이랑 조금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수소주랑 좀 친한데 우리나라가 좀 수소주랑 안 친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주 살짝만 밀어줘도 지금 CHPS 이거 수소 의무화제도 이런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도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낫치잖아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수소주가. 중국이랑 일단 관계가 좀 풀려야 돼. 거의 리오프니급으로.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발전 수소 이거 되게 원하는데 이거 좀 잘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요. 반도체는 제가 차익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 오늘 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털린다기보다는 뭐 차익했다 이 정도로. 얘네도 근데 둘러보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빠졌지. 대충 막 찍어봐도 고점에 있습니다. 고점에 있고 그냥 쉬는 구간 정도로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쉬는 구간이고 얘네가 다시 갈지 말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어쨌든 고점 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재주나 뭐 비메모리, 기판주 이런 거 뭐 FPCB 이런 거 보면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좀 쉬는 모습을 보였고요. 얘네도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였죠. TLB나 아비코전자 이런 애들. 근데 오늘 좀 쉬는 모습 보였고 아침부터 얘네가 먼저 빠졌습니다. 비메모리. 예전에 제가 반도체가 안 갔을 때 얘네가 반도체 시장 이렇게 부여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가려다가 어떻게 당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네가 먼저 쉬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반도체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랑 분위기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은 퍼릇퍼릇하죠. 빠진 게 아니라 수급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바이오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입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간은 나갔는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주가 빠질 때 기간이 받쳐줬거든요.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랫폼 바이오 오늘 ABL 바이오가 내 기억이 안 나네. 그 ABL 503인가? 요거를 면역치료제거든요. 요거 지금 데이터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상 들어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호재가 있어가지고 수급이 좀 잡아줬고 메어큰 바이오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데이터 계속 발표하는 것보다 나쁘지가 않은데 주가만 이러고 있어요. 플랫폼 바이오 좀 억울한 상황이고 이렇게 어쨌든 입질 들어오고 있다. 알테오젠 저랑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지금 요날 차익을 해가지고 때레로 또 넘겼어요. 근데 제가 파니까 빠지나? 내가 사면 다시 오르려나? 왜냐면 얘가 지금 힘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넘겼는데 셀트리온이 좀 매력적이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LB도 안 볼 수가 없겠죠? HLB는 뭐 지금 짱짱하죠. 얘 지금 일단 이번 달에 일단 예상으로는 이번 달에 FDA 패스트 트랙 지정 요게 좀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 모멘텀 좀 기대감이라도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기대감 때문에 나오면은 또 이게 막상 지정이 되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나오면 한번 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까봐야 되는 문제고 누가 뭐래도 지금 매존이 짱이죠. 매존 지금 한 200%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어쨌든 지금 바이오 업종에 되게 안 좋은 분위기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SK 바이오팜 이거 분봉 한번 볼까요? 보면은 1시 정도부터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했지 아까? 기관이 코스피를 갑자기 패대기 쳤다고. 근데 아마 요거 기관에서 패대기 친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만 그런 게 아니라 한미약품도 SK 바이오팜보다 조금은 늦게
그렇지만 매물은 어쨌든 1시 한 15분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 코스피 종목들. 유한양행은 많이는 안 빠졌는데 얘는 어제 좀 둔탱이라 가지고 그래도 빠지는 모습 보였죠. 그래도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1시 이후에 조금 빠지는 모습. 한반은 이제 시총이 크다 보니까 영향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살짝 약호가라도 좀 밀리는 모습 오후 들어서 이렇게 선물 지표 때문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 이해는 딱히 뭐 악재라고 할 건 없고, 그리고 아까 코스닥 상위주랑 같이 코스피 상위주도 이렇게 수급이 조금 잡아주는 모습, 외국인이 요 정도로 그냥 입질 정도가 아닌가, 뭐 좋다 말다 이런 것보다는 입질 정도다. 코스피 보면 오늘 아까 첫 번째 영상 같이 이렇게 수급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받아만 주고 사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업종 지수를 보면요. 일단 코스닥이 이렇게 삼각 수렴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내 에코프로야 뚫어줘. 여기 안착 하루만 시켜줄래? 하루만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니네 쉬든지 말든지 해라. 그럼 우리가 해결할게. 내일 하루는 네가 좀 힘써주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구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별로 좀 거슬리는 구간입니다. 뭐 중내 많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업종 지수로는 200일선 지금 지지는 받고 있는데, 아 이제는 좀 당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여기서 제가 그냥 가는 건 무리라고 했는데 눌렀다가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눌렀다가도 지금 가려다가 좀 맨날 에코프로 가가지고 이날도 그렇고 에코프로 가려다가 얘네가 가려다가 에코프로 때문에 눌려가지고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좀 극복이 되면 이제 좀 한번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 수급 교환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얘랑. 근데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좀 이제 입질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차익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어제도 오늘도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 반도체 쪽에서 에코프로한테 돈을 뺏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제는 확연히 그런 모습이 보였고, 월요일 영상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인데, 이게 IT고요. 이게 바이오, 이게 종합입니다. 보시면 뭐 그냥 데칼코마니에요. 세 개 종목이. 근데 등락폭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저점을 찍고, 여기서 제약바이오 처음에 셌다가, 여기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때 에코프로 시작, 상승 시작. 그랬다가 에코프로가 이제 툭 눌립니다. 같이 눌리죠. 여기서는 돈 뺏긴 거.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돈 뺏겼다. 반도체도 돈 뺏겼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에코프로가 눌리니까 또 같이 눌린다. 눌릴 때는. 그래놓고 에코프로가 살짝 올렸거든요. 여기서 살짝, 많은 폭 아니고 올리는데 제약바이오가 두두두두 올립니다. 1.5%. 그리고 코스닥은 0.7%. 근데 반도체도 어쨌든 1%도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는 들 빠졌어요. 얘네가. 얘는 여기서 툭 빠졌는데 이거 에코프로가 뺀 거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은 아이오랑 IT에서 빠진 거예요. 에코프로에서는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마감까지 차익 실현하는 모습. 나도 살아있어 라고 했지만 차익 실현 나왔고. 그래가지고 저점 이렇게 잡혔는데 얘는 마지막에 잡혔죠. 이러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조금 보였었다. 그 정도로만 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급 이동이나 뭐 이런 게 나왔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냥 제약바이오는 입질 정도 왔고, 반도체도 그냥 숨고르기 정도 나온 것 같다. 내일은 에코프로가 올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광판을 한번 뚝 둘러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보면은 제가 내내 이야기 드리잖아요. 테마는 안 된다. 얘도 테마 붙었었는데 죽었죠. 얘도 죽었죠. 얘네 안 돼요. 많이 올라갈 것처럼 느끼지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등락구막 한 거지 못 간다고. 재건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지 말라 그랬죠? 얘가 안 좋다고? 아니, 너무 종종 기대감? 저도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테마주 할장이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 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시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철도주? 안 된다고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 테마잖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막 건자재 건설을 또 몇 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할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가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재값이 너무 비싸서 얘네도 과도기예요. 지금 이 밸런스 맞추는 과정을 조금 겪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뭐 오늘 얘가 어딜 봐서 지금 오늘 코스닥이 강보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버릇버릇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이 좀 두꺼운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반도체에 좀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게임주도 이렇게 있는데 게임주는 지금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얘도 입질이 들어왔어요 오늘요. 그래서 게임주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주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미친 엔터주는 진짜 언제까지 올라갈지. JYP도 지금 쌍봉치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JYP 진짜 미친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 지금 제 화면에 제가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관련주도 음봉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중국이랑 연관이 없는 리오프닝주는 좀 괜찮은데 중국이랑 연관된 리오프닝주는 조금 재미없고, 에너지주는 제가 좀 힘들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원전을 갈망했고, 풍력을 갈망했고,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와 인프라 확대 이런 걸 왜 했을까요? 결국에는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가스랑 유가 상승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독일이고 뭐 유럽권에서 일단 풍력 이런 거 엄청 땡겼죠. 사하라 사막에서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땡겨오고 미국에서도 지금 태양광 엄청 짓잖아요. 완전 우리나라 정책주니까. 그러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 국가 중에서 뭐 프랑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폴란드라던가 뭐 체코 이런 쪽에서도 원전을 좀 선호하는 추세가 좀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얘네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얘도 자연에서 유래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방사능이라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 사회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에너지는 결국에는요. 유류랑 그리고 가스예요. 이거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 전기차 하는데 여러분 전기차 미래에 좋겠죠. 근데 단가가 낮아져야 돼요. 일단 지금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벤츠로 기준을 따지면은 전기차가 보통 한 8, 9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대충 한 1억 정도까지 하나요? 대충 한 8천에서 1억으로 따져 봅시다. 근데 이 비슷한 급의 차량이 휘발유나 이런 유류 주류로 간다고 하면은 가격이 한 2, 3천만 원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한 10년 탄다고 했을 때 유류가 다 녹아 있잖아요. 유류랑 이 전기 충전비랑 이걸 따졌을 때는 전기차가 마냥 좋다는 거지. 편의성도 떨어지고 충전하는 속도도 들고 주유소 가서 툭 넣으면 되는데 지금이야 유가가 올라 있다고 치지만은 물론 전기차의 뭐 어떤 공간감이라던가 이거를 IT로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있지만 결국엔 이 자동차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발전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뭐 어떤 뭐 기업, 산업에 대한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는 아직은 유가랑 그리고 가스를 못 따라간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에서 땅 팔 때마다 비용 팍 터지니까는 지금 뭐 옛날에는 유가가 고갈되네 만회하면서 개발한 게 친환경 에너지인데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연소할 때 공해도 거의 없고 거의 완벽하게 다 연소시켜내니까 엄청 친환경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서울 이런 데 보면 다 LNG 버스로 다 교체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기차를 가지고 지금 작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폐배터리가 주목이 됐던 건 뭐냐면은 얘네가 전기차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나서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이거 친환경 맞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지표만 나왔는데 지금은 이 폐배터리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뒤처리 후 처리까지 되는 걸 가지고 친환경 지수를 먹이는 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유럽에서.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도 지금 아직도 발전하는 단계는 맞고 나중에 결국에는 쫙 깔리겠지만 그게 바로 언제일지는 모르고 지금 현재 효율성을 따지면 유가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행을 해도 정말 많이 선행하고 있는 거다. 전기차도 어쨌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데 에너지도 나중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확충을 하겠지만 현재로 따졌을 때 만약에 러우 전쟁이 공전으로 간다. 그러면 이걸 급하게 해야 될까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일단 유가랑 가스를 풀어버리면은 얘네 러시아 안 쓸까요? 결국에는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얘네 마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에너지주에 대한 메리트가 어떻게 된다? 좀 떨어진다. 얘네를 굳이 급하게 인프라 확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러우 전쟁이 일단 끝나기만 하면 종전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얘기만 나와도 얘는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장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에코프로만 올라가니까 그거 없는 사람도 소외되고 이러는데 나중에 순번 되려보면 다 돌아옵니다. 좀 여러분도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2차 전지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멀쩡한 종목 팔아가지고 갈아탄다? 이거 물리면 답 없습니다. 2차 전지 라서가 아니라 IT도 마찬가지고 올라있는 종목들 따라 타면 다이오도 나중에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있는 종목 멀쩡한데 안 간다고 따라 붙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내가 붙을 때쯤에 이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출발한다고. 그러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얼머새가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또 분석하면서 따라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저녁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